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우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근본 임시회 기간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0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4년도 안성시 출자 출연 계획 동의안 등 일반 안건 11건 그리고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경찰이 날 행사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은 해당 과 과장님들이 제안 설명하게 된 점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숙 행정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최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관리하고 조직을 설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청 각 국과 직속기관에 두는 부서의 명칭 변경 및 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의안의 비용 축에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사전 예고사항으로 2023년 9월 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 7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4조 경제도시국을 도시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제6조 1항에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를 미래교육과 평생학습 체육과로 하였습니다. 제7조 경제도시국의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정책과를 둔다를 도시경제국의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를 둔다로 개정하며 다음 8쪽의 제10조 2항 지역보건과를 노인돌봄과로 제13조 2항 농촌사회과, 기술보급과, 친환경기술과를 농축산유통과, 농업지도과, 기술보급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장으로
농업지도과를 농업지원과로 명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부서의 주요 업무인 농업지도 및 농업교육, 기술상담 등 부서의 기능 및 역할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또한 농업정책과의 농업지원 업무와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 명칭을 당초 개정한 대로 농업지도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정토근 의원님. 네, 정토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우리 지금 기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한번 올라왔었죠. 네, 한번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이유가 있어서 네, 그거를 좀 미뤄졌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 감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지적이 됐고 현재 감사원에서 이제 조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사건 사안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겠다고 답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문제점을 많이 떠안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국의 이름을 바꾸고 이제 늘리는 건 아니고 이제 이름 바꾼 거와 이게 좀 옮겨지는 그런 사안인데 보니까요. 지금 현재 그 부서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명칭이 바뀌어도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이제 궁금한 부분 설명은 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노인 부서도 지금 이제 이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고 보건소 쪽으로 지금 옮겨지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족 여성과가 없어지면서 이제 그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이관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 지금 가족 여성과에도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문제점이 제시됐는데 그 어떠한 답도 처리하겠다는 그런 것도 제안 이렇게 처리 계획 아니면 문제가 없으면 없다. 이 어떠한 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지금 이것이 맞는 건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서마다 그 지적된 사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간략하게 뭐 진행 중 뭐 완료했음 이렇게 받은 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의견 제시가 들어오지 않은 사안들이 좀 여러 부서에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안 올린 거는 그 부서 업무의 그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이제 팀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하고 또 유사하고 중복되는 업무는 또 한데 통합하는 그런 개편안이 주로 되고요.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이제 조사나 감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다. 그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무에 대해서 그 행위 당시에 담당자나 팀장 그 과장은 끝까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조직이 다른 과나 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된다고 해서 그 업무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뭐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계속 네. 자,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한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조사 5곳이 진행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네, 자료 제출 요청했습니다. 몇 가를 한 거예요.
들어온 자료가 네? 요청한 거에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될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안 나옵니다. 자료가. 하다못해 보조금을 줬으면 지출결서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책임을 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제 타 시군의 사례를 조금 들어본다면 전주시 역시도 지금 이렇게 행정의 조직 개편이 되고 난 다음에 자료를 받아볼 수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는 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성시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과는 이제 문화관광과가 되고 체육은 평생학습 쪽으로 이제 아예 이렇게 넘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당시 물론 법상으로는 그 당시에 당 공무원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 내리는 그 당시에 연관되신 분들이 하시는 거 맞죠? 조사하고 있는 거. 그리고 책임 조사가 필요하면 나오시는 거 맞고 책임이 필요하면 책임지고 진다는 그거는 법적인 얘기고요. 이미 부서가 이렇게 흩어지고 이름도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요. 시민들이 볼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 눈으로 볼 때 지금 이제 가족여성과 얘기도 지금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것이 조직이 개편되고 가족여성과가 없어지면 아 거기 별일 없이 다 끝난 거네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거의 이 우리 행정적으로 움직여지는 우리의 일과는 별개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별거 아니었나 보네 별거 없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직이 지금 한번 그 지난번엔 서한성 스포츠 센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조직 개편을 좀 향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바로 또 올라오냐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 그 일부 이거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미 조직도 바뀌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손을 대기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이미 막 움직여지는데 그거를 또 해? 이 마음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업무를 쳐내기에 힘이 좀 본연의 일을 하기에 좀 많이 힘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는 저희 팀 업무는 그대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그대로 이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담당자나 팀장도 이제 보직 기간 2년이 넘지 않은 한은 인사 그 저희 기준 안에서 그대로 다 이동을 하는 그런 조직 개편 아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문화체육관광 그 분야도 저희가 문화산업하고 지금 체육 분야가 계속 이제 주민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업무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집중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가 이제 이번 조직 개편안에 그 과가 분리가 되는 건데 부의장님이 그 말씀하신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자는 자기 한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가 이동이 되든 어떻게 되든 그 감사하고 조직 개편하고는 전혀 그 결부질 수 없는 거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 책임에 대해서 그 나중에 책임이 좀 희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올 연도 말고 전년도에 장애인 어울마당 체육대회에 10kg짜리 쌀에 8kg 담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팀장님 안 오셨고요. 그 당시 업무 처리하신 주무관이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부의장실에서는. 그런데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걸 갖고 오랬더니 세금 계산서 새로 발급해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기자들이나 언론이 갔을 때는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럼 책임을 누가 졌습니까? 감사본부 담당관도 그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 어지럽혀져 있는데 그러면은 의원들은 되지도 않는 한마디로 문제도 없는 거 지적하고 헛것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은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됐구나 정리됐구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 아니고 진행형입니다라고 그럼 그 발표해 주실 겁니까? 그거는 시민분들께서 시민들한테 그렇게 그거 생각하신다고 발표해 주실 거냐는 해서 거죠. 저희가 감사를 중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중단이 아니라 하지도 않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았다고요. 삽도 안 떴다고요. 삽도 안 떴는데 지금 이건 희석하는 거밖에 한마디로 본질을 흐려놓는 거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어쨌든 부의장님 이 조직 개편안이 그 업무 책임 회피하고는 전혀 관련이 돼서도 안 되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 이루어질 부분은- 수 없는데 네, 이루어질 네. 수 없는 것들이 왜 지금 가서는 우리가 저 자료가 없다. 문서를 내놓으라고 해도 보관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까? 네, 네. 네. 의원님, 네. 그 의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런 의료점들이 네.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예예 황윤 의원님. 그 이번에 조직 개편 안에 가장 큰 그 배경이 반도체 유치팀 신설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그것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예, 우리 그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반도체 산업 그 팀이 필요해서 신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만약에 팀이 신설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담당을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첨단 산업과가 기존의 도시개발과에서 있던 도시개발팀하고 산업입지관리팀은 그대로 그 과에 유지가 되고요. 네네. 반도체 유치팀이 신설이 되고 기존의 그 일자리 경제과의 기업 지원팀이 이 과에 신설이 돼서 이제 4개 팀으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일단 첨단 산업과에서는 기존에 이제 도시개발하고 그 공단 산업 입지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반도체 유치팀에서는 저희가 그 보게 동신산단이 이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조성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소부장 특화단지 국비 내려오는 대로 그것도 이제 3개 분야에서 국비 지원 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걸로 아는데 그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3개 분야에서 내년부터 내려오면 그걸 네. 담당을 해서 주무팀으로서 움직이게 되는 건가요? 네, 반도체 유치팀은 주무팀은 아니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도시개발팀이 주무팀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유치팀에서 그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도적으로 하시게 된다. 만약에 이게 팀이 신설되면 몇 명이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인력은 이제 현재 그 전략기획 팀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팀장님하고 직원 2분이 계신데 그렇게 3분이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 내년에 이 반도체 분야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이게 만약에 신설이 안 되면 어떻게 그 대안이 뭔가요? 신설이 안 되면 조직 개편안이 지금 현행대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그럼 거죠. 첨단 산업팀에서 그냥 전략 기획 담당관에 그냥 존치가 되는 거죠. 아, 조직 개편. 어쨌든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도 강화하면서 이렇게 팀 신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게 향후에 좀 더 이제 팀을 더 키워나갈 의향도 있으신 거죠? 네, 당연히 업무량에 따라서 네. 네. 강화해야 될 부분에는 강화를 해야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건의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안성의 외국인 인구가 거의 뭐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그 정도로 육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사실은 한 명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게 뭐냐면 가족 여성과의 다문화 가족 지원 수준
으로 한 분이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나 이런 거 같이 병행하면서 외국인 지원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이건 좀 여기 인력 배치를 좀 외국인 지원 부분에 관해서 인력 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두 명이라도. 어쨌든 외국인들이, 등록 외국인들은 여기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도 하고 소비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자체별로 외국인 인구 이제 뭐 유치 그런 것 쪽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서 네. 이런 부분을 한두 명이라도 좀 배치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쪽에는 저희도 이제 외국인이 지금 10,000명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네네. 예, 다음 조직 개편이라도 좀 꼭 넣어 주시면, 네, 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좀 전에 지금 황윤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경제국인데 경제도시국에서 도시경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재 경제도시국은 이제 그 일자리 분야하고 경제 분야 위주로 해서 그 일자리 경제과가 주무과가 되고 이제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 국 이름을 바꾸는 게 이제 앞으로 지역 발전이나 그 미래산업 육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되면서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이런 경제 분야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에서 그 도시 개발을 하는 그 주무과를 앞으로 선 배치하면서 국 이름도 도시경제국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무언가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유치를 사실은 첨단 산업과가 기존에는 이게 팀으로만 운영을 하는 거고 과 이름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과를 아예 첨단 산업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를 이제 첨단 산업과로 명칭을 변경을 하는 거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어차피 반도체 유치에 대해서는 팀이 신설이 되는 거는 똑같은 거 네, 같은데 네, 네. 굳이 반도체에 대한 첨단 산업과를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기존의 도시개발은 도시개발팀하고 도시정책 요 업무 위주로 했었는데 첨단 산업과로 바꾸는 이유가 지금 도시계획이나 개발 업무가 지금 동신산단 그 반도체 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산업 입지도 그렇고 네. 그리고 나중에 기업이 유치돼도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도 그렇고 해서 그 일자리 경제과의 기업 지원 업무도 이 첨단 산업과에 이제 업무 팀 조정을 하면서 이 과 안에서 기업이나 이제 도시 개발 또 반도체 산업 유치 이런 거를 다 과 안에서 조정하려고 그렇게 팀을 배치를 했습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그 반도체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 만들면서 네. 여기 계시는 이제 최우섭 의원님이나 저나 아니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 반도체가 가능하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래서 과신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첨단산업과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황윤희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셨을 때 전략기획에서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전략기획하고 제가 면담을 했을 때는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안성시만의 사업이 지금 아니거든요. 네. 경기도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 사업이고 중앙부처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면 적어도 과나 아니면 팀 자체가 신설이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상급기관에서 이거를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략에서 해도 아니 됩니다라고 전략에서 하셔서요. 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현행대로 전략에서 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번 조직 개편안을 해 주셔야 첨단 산업과에서 지금 그 반도체 안성에 들어오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비롯해서 미래의 산업을 같이 그 도시 개발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데 요번에 이거 첨단 산업과 신설을 비롯해서 이제 조직안 개편이 통과 안 되면
현행대로 이제 전략의 그 한 팀으로 그렇게 협소하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극적이냐 적극적이냐의 차이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기술과에서 친환경 농업하고 첨단 농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과 자체가 이제 없어지면서 어디로 이게 흡수가 됐을까요? 친환경 기술과는 이제 그 과가 없어지면서 농축산 유통과가 신설이 되는 건데요. 네. 기존의 친환경 기술과에 있던 친환경 농업팀은 팀이 이제 없어지면서 기존 업무는 이제 농업정책과의 농업생산지원팀에서 업무를 하게 되고요. 또 첨단 농업팀은 기술보급과로 가게 되고 이제 농기계팀은 농업지도과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친환경 농업이라는 말보다는 농업 생산 지원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네,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네. 이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 그리고 체육과가 이제 가족 여성과하고 합쳐지는 거죠. 네네. 평생학습 체육과. 그러니까 가족 여성과 없어지고 평생학습 체육과로 바꿔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가족여성과가 평생학습 체육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가족여성과에 있던 팀이 사회복지과나 미래교육과 이렇게 업무로 흡수가 되고 가족여성과는 이제 기존의 업무가 다 없어지면서 이제 평생학습 체육과를 신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시경제국에서 복지교육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거든요. 체육만. 네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있는데 네. 굳이 이쪽 명칭을 바꿔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죠? 네. 이제 현재 문화체육관광과가 이제 문화예술사업, 관광사업, 뭐 체육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하고 체육 업무가 계속 이제 그 주민분들의 욕구와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또 체육 분야도 뭐 서안성 스포츠 파크도 뭐 내년에 착공을 하고 동안성 체육센터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해서 계속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도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업무가 한 과에 많이 과중이 돼 있는 상태고 늘어나는 지금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분야하고 체육 업무를 분리를 해서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요. 현재 그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도 중앙부처의 그 업무를 그대로 이제 지자체에서 그 조직하고 업무가 가능하다면 한 개 과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문화예술 업무는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사업소에서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관광 업무는 또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미디어 산업이나 뭐 영상 콘텐츠는 또 저희 소통협치 담당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예술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문화재팀이나 이런 게 건립하면은 네. 업무가 과중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 사업소도 지금 이제 바우더기 축제 공연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아톨에 있는 공연 예술 사업도 하고 또 예술 지원 단체나 그리고 또 그 박두진 문학관이나 3.1운동 기념관 이런 산재에 있는 이런 기념관 3.1운 뭐 네. 예, 그런 거를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 사업소 업무도 지금 많이 증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시죠. 없으십니까? 예. 의견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첨단 산업과 관련돼서 일단은 뭐 제가 뭐 여러 차례 뭐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도시개발과가 없어지고 첨단 산업과로 이제 전환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이 개편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평택하고 지금 용인에는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팀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용인하고 평택하고 안성시를 뭐 이 인력이나 조직을 갖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용인은 100만 특례시고요. 평택은 6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입니다. 안성은 이제 20만이 채 안 되고 있고요. 조직 운영에 있어서 평택과 안성과 똑같이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게 평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린 안과 같이 저 산단이나 반도체 유치 그리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들을 묶어서 별도로 미래첨단 산업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운영하는 걸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고 저희 실정에도 용인시를 따라가면 좋겠지만 인력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정원을 늘릴 수도 없고 해서 평택 걸 좀 참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 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게 평택에 가보면 시청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반도체,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수도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조직 개편안이 저는 그런 걸 반영한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시가 뭘 중점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원 단순히 몇 명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조직 체계부터 좀 바꿔야 된다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일단 집중할 수 있는 인원들도 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방향을 그래도 좀 잡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은 바우더기 축제 관련돼서 이게 관광입니까? 이게 문화입니까? 바우더기 축제는? 사실은 문화와 외부 이제 손님들한테는 관광인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우리 바우더기 축제에 그래도 한 18억 정도를 투여를 하고 있어요. 예산을. 근데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용인 근래 제가 볼 때도 용인 같은 데도 이렇게 관광과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걸 투여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안성에서는 한 18억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여해서 한 5일 정도 행사를 치른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부서도 제가 조직 관련된 문화예술 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게 맞느냐라는 좀 의미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관광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익 창출이 가장 큰 산업이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문화예술 이거는 단순하게 저희 문화를 이제 하여튼 보여주는 거 그리고 관람하는 거 이런 개념이고 이건 상업성이 좀 관광이라는 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 바우더기 축제가 정말 그러느냐? 이게 상업성이 상당히 하여튼 계획적으로 갖춰져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직도 바우더기 축제는 관광으로 가야 돼요. 제가 보면 단순하게 문화예술 사업소에 둘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적인 요소를 좀 갖추고 바우더기 축제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조직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지금 55만이라고 했는데
뭐 축제에서 오는 근데 경제성 분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55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55만이라고 발표를 한 건지도 이제 뭐 감사든 뭐 평가든 할 때 나오겠지만 제가 보면 이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 50만 정도 되면 뭐 우리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한 뭐 평균 잡아서 한 2만 원씩만 쓴다고 해도 100억이 넘는 엄청난 규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8억 투자해서 이거는 진짜 경제성으로 보면 엄청난 거죠. 근데 농업 우리 판매된 게 보면 한 20억 정도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다 그럼 먹거리나 이런 데서 판매된 게 뭐 한 80억 이상 되느냐? 이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18억을 해서 하루 즐기는 뭐 며칠 즐기는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안성도 이 부분을 경제성을 가지고 좀 판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이 조직에 근데 이게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가족 여성과가 사라졌어요. 지금 이 개편안에 보면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족 여성과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일단 했는데 여기 보면 자연스럽게 일단 팀으로 낮춰놓고 이름을 좀 바꿨어요.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복지 쪽은 그 생애 주기별로 그 부서 업무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족여성과에서 하던 그 가족 보육 아동 친화 아동 보호팀 업무가 있었는데 그 미래 교육과를 신설해서 여기에는 이제 뭐 학교 교육이나 그 아동 복지 업무 그리고 청소년 업무를 미래 교육과에 신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성인분들 대상으로 평생 교육하고 이제 체육을 해서 평생학습 체육과를 만든 건데 저희가 그 여성 업무나 기존에 이제 그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던 여성 업무, 보육 업무, 청년 업무는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과로 그 개편을 하게 됐는데 큰 취지는 생애 주기별로 대상자별로 맞춤형 복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도 지금 통합이 되는 건가요? 이 유치원하고 유부 통합은 네,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여기 이제 있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것들은 좀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아직도 제가 보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이게 좀 충분하게 이게 좀 고려를 좀 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우리 그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는 거는 내년이죠? 네, 아니면 내년 바로 1월 1일자로 정기 인사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연내에 규칙을 개정을 해서 이제 1월에 정기 인사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정토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류 의견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뭐 부결 의견을 주신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부결입니까? 보류 아니고요? 갑자기. 네, 일단 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회 중에 의원님들 좀 의견을 좀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부결 의견도 있지만 이제 부결시키기엔 저희도 좀 부담이 좀 되고요. 그래서 좀 논의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의 없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유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의견은 부결이 의견이 나오셨었고 지금 정회 중에는 지금 보류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사실은 이번 회기에 꼭 돼야 되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시려고 보류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시간을 좀 갖자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짧게는 뭐 수정이 된다고 하면 뭐 보류 의견에서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의견을 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우리 임시회 안에 가능하면 저희도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결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논의를 이후에 한번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일이 급박한 거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지지가 않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찬반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번 임시회 때 다시 한 번 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의견이 되시면 보류를 해서 그럼 좀 더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우리 저 행정과에서 좀 충분한 우리 저 조율을 좀 거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회 중에 의사일정제 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